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4년 10월 9일 전국연합학년평가 모의고사의 15페이지에 있는 42번부터 45번까지 고전소설 제목을 보니까 현몽쌍용기네요. 현몽쌍용기라는 작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봤으니까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죠. 현몽쌍봉기는 가부장적 사회를 살아가는 남자 위주의 그런 사회를 말합니다. 여성의 삶을 담고 있다. 여성이 나오네요. 작품 속의 여성인물, 자, 이게 여자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친정 식구들로 인해 혼사가 지연되는 등, 그러면 친정 식구들이 이제 약간 방해가 되네요. 자, 그러면 고난을 겪음에도 당대 여성에게 요구되는 덕목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럼 이게 긍정적인 거죠. 여기서는. 다음에 자식으로서의 도리, 되게 유교적인 인물입니다. 친정 가문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유지하기 위해 쓴다. 그러니까 친정 가문이 혼사를 지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친정 가문의 일원 배신하지 않고 소속감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되게 착하고 바람직한 인물로 보이네요. 그래서 당대 여성 독자층의 큰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42번 위에 빈 공간에 좀 필기를 하면서 본문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본문은 이제 왼쪽에 있고요. 필기는 오른쪽에 하겠습니다. 정소저는 소저라는 말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형광펜을 칠해놨죠. 자, 이 단어는 아가씨라는 뜻입니다. 아가씨. 자, 펜이 좀 가늘어서 선생님이 3포인트로 해보겠습니다. 자, 아가씨입니다. 자, 박씨, 계모 박씨의 모함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 그러면 계모 박씨가 모함을 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아버지 전공 때문에 위기를 처하고, 일단 아버지는 동그라미 치게 모함을 이제 속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당하게 되고, 집에서 나와서 다니는 도적을 만나 강물에 몸을 던졌다. 이때 정혼자 조무, 이제 정혼한 사람이 조무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조성이 우연히 발견해서 구출하게 되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조력자도 만났고요. 잠깐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정소저의 아버지가 전공이죠. 전공이 아버지입니다. 근데 계모가 있었잖아요. 계모 박씨가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인물이죠. 자, 그러면 원래 생모, 친모가 따로 있었다는 얘기죠. 친모가 따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돌아가시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난 딸이 여자 주인공 정소저, 여기 나오는 여성 인물로 볼 수 있겠죠. 정아가씨. 이름은 모르지만 같은 정씨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정소저가 혼인을 한 게 아니라 정혼을 했습니다. 정혼을 한 사람이 조무입니다. 조무. 근데 조무는 남자 주인공이 될 것이고 다른 이름으로 용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홍. 그리고 이 형제가, 동생이 조성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둘은 정혼한 사이입니다. 혼인을 정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약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계모박 씨가 모함을 한 거죠. 모함을 해서 정소저를 모함해서 그거를 아버지가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위기에 처해서 집을 나와서 이제 가출을 한 겁니다. 가출하다가 도적 만나서 이제 강물에 몸을 던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강물에서 조무, 약 정혼자가 구출을 해준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소저가 매우 놀라며 말하였다. 대사를 쌤 묶어놨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은 병난과 춘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소저가, 정소저가 병난과 춘행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외가로 가지 않고, 자, 외갓집으로 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네요. 아버지 쪽이 아니라 어머니 쪽인 거죠. 구차하게 길가에서 분주하게 다닌 것은 조숙모에게 부끄럽고,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였다. 근데 뜻밖의 저 공자들, 그러면 저 공자들은 위에 나왔던 조무와 조성이죠. 만나니 내가 차마 사실을 말하여 부끄러움을 더하겠는가. 그러면 말하지 않겠다, 부끄러움을 더하지 않겠다라는 서리법이 되는 거죠. 내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은인의 덕이 산과 같으니 고맙다는 얘기죠. 구해줬으니까. 차마 근본을 알게 되어 저 집에서 우리 집의 허물을 알게 된다면, 저 집은 조씨 집안인 거죠. 우리 집은 정씨 집안이죠. 그러니까 가정의 분란을 알게 된다면 부끄럽게 될 것이다. 모름지기 너는, 그러면 너가 이제 병난과 춘행에게 지금 반말을 하고 있습니다. 춘행에게. 다만 대답하기를 내가 타향에서 돌아다니다가 서울에 친척을 찾으러 왔다가 도적을 만나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고 말하여라. 그러면 이제 거짓을 이제 지시하는 겁니다. 거짓을. 왜냐하면 사실대로 말하게 되면 우리 집의 허물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인 거죠.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좋은 뜻의 거짓말입니다. 조공자가 이미 우리가 여잔 줄 알았으니 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공자는 이제 조무가 될 것이고요. 남녀는 구변이 있는 것이다. 남녀유별이라고 하죠. 남녀는 이제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다. 내배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구해준 은혜에 몸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지 못함을, 직접 말하지 못함을 아뢰어라. 대신 전해줘라. 병난과 춘행이 굳이 근본을 이르지 말하지 말라는 소저의 말을 듣고 상의하여 말하였다. 그래서 이제 둘이서 얘기하는 게, 이제 하들이 도와주셔서 조공자를 만났으나, 그러면 조공자가 계속 나왔던 조무이죠. 어찌 차마 좋은 길을 놓치게 되면 우리 주인과 노비는 어디서 의지합니까? 그러면 주인이 정소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난과 춘행이 여자 노비인 것이죠. 둘이 상의한다고 했으니까. 소저의 백년가학을 어느 날 이루겠네요. 백년가학은 결혼을 말하는 겁니다. 정소저의 결혼을 어떻게 이룰까. 우리들은 가만히 사실을 아뢰어 조공자가 이를 처리하는 것을 봐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우리들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이제 상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공자의 안전에 나가서, 눈앞에 나가서 말씀드렸다 하면서, 요 대사, A 대사가 이제 병난과 춘행이 조공자인 조무에게 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사실대로 얘기하려는 모양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요. 우리 정소조에 종이 있습니다. 노비, 여자 노비. 그래서 이제 이름이 뭐였어요? 병난과 이름이 참 예쁘네요. 춘행이 이제 노비가 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A 부분에 우리 소조께서는 이제 정소조께서는 타향에서 떠돌다가 친척을 찾으러 왔다가 도적을 만나 물에 빠져 죽게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거짓말을 그대로 옮기고 있네요. 거짓말. 은인께서 생명을 구해준 은혜를 입어 남은 목숨을 회생하게, 목숨을 다시 살게 되었다. 우리 소조께서는 은혜는 태산 같사오나 몸소 살해치 못함을 아뢰라 말씀하셨습니다. 조공자는 크게 아쉬워하고 섭섭해하며 어떻게 이를 처리할까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주저하고 있었다. 두 명의 시비가, 두 명의 시비는 확실히 알겠네요. 두 명의 시비는 아까 나왔던 병난과 춘행을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선생님 끊을게요. 시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는 원래 노비, 그러면 노는 남자 노비고 비는 여자 노비입니다. 그래서 노는 남자 종,
B는 여자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B가 나왔잖아요. 그럼 B에서 C자를 붙이면 시비가 되죠. 그럼 시중 드는 계집종이 되는 겁니다. 알아두시고요. 두 명의 시비 병랑과 춘행은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그럼 자 이제 사실대로 말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소저께서 차마 상공께 근본을 바로 고하지 못하여 이리 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야 상공을 만나 상공은 전부 다 이제 정이 아니죠. 조무를 말하죠. 사실대로 고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사실대로 말하겠다면서 이제 거짓말 했잖아. 이제 사실대로 말합니다. 사실대로. 더욱 대공자는 저희들의 주인이시고 은인이시니 어찌 숨기는 뜻을 더하며 숨기지 않겠다는 거죠. 평생의 주인을 매몰되게 하겠습니까? 저희의 주인은 그럼 저희의 주인은 정소저입니다. 정소저는 정참정의 딸이니까 정참정이 정소저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정공이라고 나왔지만 정참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쌤 필기 추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정참정이 아버지입니다. 외가에서 자 외갓집이면 정소저의 엄마 쪽이잖아요. 그래서 조공자와 정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혼을 한 거는 외가 쪽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친가 쪽이고 이게 이제 외가 쪽이 되는 거죠. 엄마 쪽이 외가 쪽이잖아요. 그죠? 외갓집에 할아버지 계신 곳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공자와 정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저가 범대구로 돌아오신 후에 간에 어질지 못한 사람은 계모 박씨를 말하는 거겠죠. 계모 박씨 악인입니다. 수많은 방법으로 정참정을 보채고 이제 우리 그 정소저 아버지 소저를 재해에 재난과 해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마침내 소저는 정참정 부인의 사촌인 박수간의 후실로 위협하고 그 다음에 명령하여 시집 보내려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친가 쪽을 무시하고 계모 박씨의 사촌이죠. 사촌이 박수간입니다. 박수간의 세컨드로 첩으로 아가씨를 시집 보내려 억지로 했다는 거죠. 원래 약속은 외가 쪽에서 우리 조무공자와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건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계모 쪽의 친척이랑 후실로 삼으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저가 외가 쪽으로 가시려 하나 석공 어르신께서 그러면 석공이라고 하면 석씨 어르신이라는 뜻이에요. 이 공하면 좀 어르신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친모가 석씨인 거죠. 석씨. 친모가 석씨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석공 어르신이 외가 쪽이니까 친모의 엄마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친모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친모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석공. 그러니까 정소조의 외할아버지이신 거죠. 엄마의 아빠니까 석공 어르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GF라고 그랜드파더라고 하고 여기다가 그랜드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이 이제 외가 쪽입니다. 외가 쪽에서 정혼을 정한 것이죠. 성품이 엄숙하셔서 반드시 정공과 더불어 큰 사단을 일으켜. 여기서 말하는 정공은 우리 정참정, 즉 정소저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이래 형세가 매우 난처하여 남장으로 받고 있고 그러면 남자인 척 했다는 얘기죠. 그동안. 그래서 강가의 이평장 부인은 소조의 고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누나나 여동생인 거죠. 그분은 찾아가 의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평장 부인이 고모가 이사를 가신 지 수일이 지났고 가신 곳을 모르기 때문에 강변에서 방황하다가 따르는 도적을 만나서 소조께서 억울하고 원통하게도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상공께서 저희의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를 만나 주인과 노비 세 사람이 그럼 주인과 노비 세 사람이라는 거는 정소조와 병난과 춘행을 말하는 겁니다. 춘행. 그래서 춘행. 이 은혜를 분골세신. 그러면 분골세신은 뼈를 갈고 몸을 이렇게 빠수더라도 다 갚지 못할 것이다. 고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두 공자는 이제 약혼자, 정혼자인 조무와 그의
동생 조성인이죠. 이 말을 듣고 참혹하면 말할 것도 없이 정소저의 굳은 절개. 그러면 왜 정소저의 굳은 절개라고 했냐면 정소저가 어릴 때 정혼한 사람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되게 목숨이 위험한 행동까지 서스럼없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감동을 했다는 거죠. 자기랑 결혼하려고. 계모 박씨가 자애롭지 못해 이 변을 일으킴을 짐작하고 사람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측은하였다. 정소조의 절개 있는 행동이 빼어나 자기를 위하여 온갖 이 고생이 이 지경에 미쳤음을 감복하고 하물며 평생 아름다운 배필과 천생연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 용혼공자. 그럼 용혼공자는 우리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나왔듯이 이제 조무가 되는 것이죠. 정혼자. 두 눈에는 가을 물처럼 고운 광채가 어리었다. 용홍이 말했다. 소조의 수많은 고초와 슬픈 한이 이 조생을, 그럼 조생은 용홍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위함이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는가. 너희들이 아까 병난과 춘행이 되겠죠. 우리 집에 들어가 일을 처리할 사이에 소조를 보호하라 하고 이제 데리고 간 것이죠. 자, 석공이 나왔습니다. 석공은 이제 정소조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정소조의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 소조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요. 손녀죠. 일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설마 어찌하겠는가. 정확하게 손녀가 아니고 외손녀입니다. 외손녀가 어린 나이에 효성과 절개와 지혜가 모두 갖추어졌으니 완고한 아비. 그러면 완고한 고집이 센 이런 뜻이죠. 고집이 센 아비는 이제 정참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어미에. 그러면 어리석은 어미는 우리 이제 아기인 계모박씨를 말하는 겁니다. 계모박씨. 흉계는 참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흉악한 계획이란 뜻입니다. 벗어나 목숨을 보전하여 현명하게 몸을 보호한 것이다. 부모가 낳아준 몸을 보존하고 죽은 어미. 그럼 죽은 어미가 이제 친모인 석씨를 말하는 거겠죠. 석씨. 죽은 어미가 석씨입니다. 석씨는 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계모가 들어온 것이죠. 이렇게 짝대기를 끊겠습니다. 남긴 가르침을 이으니 네 아비가 흙과 나무 같은, 그러니까 목석 같은, 그러니까 인정이 없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성원한 후에 서로 만나서 아버지와 딸이 상봉하는 즐거움을 얻는다면 어찌 너를 꾸짖으며 혼인한 것을 그러다고 하겠느냐. 모든 일에는 원래 계획을 변경할 때와 임기응경의 방법이 있다. 살짝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죠. 조상국이 밖에 나와서, 그럼 조상국은 조무의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조무의 아버지. 옛날에는 어른들끼리 결혼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조무의 아버지가 제 F가 되고 조상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있을 때고. 그러니까 정소조 입장에서는 시아버지인 거죠. 너와의 혼인을 완전하게 정하고 너의 뜻을 정하려고 하니 어찌 고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사양하겠는가. 사양하지 마라. 그러면 결혼하자는 거지. 내가 네 부모를 대신하여 혼인을 주도할 것이니 너에게 혼인을 묻는 말이 아니니 너는 이상한 말을 내지 마라. 소조는 조상국이 왔다는 말을 듣고 밖에 이제 예비 시아버지가 온 거죠. 왔다는 말을 듣고 더욱 불안하며 놀라며 부끄러워서 옷 같은 얼굴이 발그스레졌다. 그러면 여기 직유법이 있고요. 직유법이 있고 외양 묘사가 있습니다. 겉모습을 그림 그리듯이 자세히 표현했다. 눈썹을 나직하게 낮추고 아래였다. 소녀의 도리를 차마 아버지를 속이고 혼인을 못하겠습니다. 조상국은 그 당시에 지금 현재 군자이십니다. 원컨대 조부께서는 할아버지지 외할아버지 소녀의 보잘것없는 마음을 살피시어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제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게 되는 것을 못하겠다. 아버지로서의 효도를 지키려는 거죠. 그런 후에 조모 이제 할머니와 삼촌의 안부 동생의 무사함을 묻고는 슬프고 참혹하여 눈물을 흘릴 뿐
이제 외할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조공을 만났습니다. 조무의 아버지. 손녀와 묻고 대답한 말을 일일이 전하고 탄식을 말하였다. 손녀의 마음이, 그 손녀가 정소저죠. 아시겠죠? 정소저의 마음이 쇠와 돌 같아서 이제 굳어서, 그죠? 아주 굳다는 거지. 굳어서 저의 용렬하고 어리석은 말을 알아듣도록 다 이를 방법이 없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조공이 조무의 아버지가 무릎을 치면서 탄복하고 칭찬했다. 정소조의 일과 행동은 여자 중의 군자입니다. 이것은 다 현형의, 현명한 형이니까 현명한 형이라는데, 여기서 의미상 문맥상은 누굴 말하면 석공을 말하는 겁니다. 높은 교훈에 힘입은 것입니다. 제가 이와 같은 며느리를 얻으니 어찌 아버지 어질지 못함. 이 아버지는 이제 정공을 말하는 것이죠. 정참정. 어지지 못함을 한탄하겠습니까? 이것은 신부와 의논할 말이 아니니 현형이 혼인을 관장하십시오. 그냥 결혼식 추진하자는 거죠. 그럼 석공이 이 말을 옳게 여겨 다시 소조에게 묻지 않고 혼례를 준비했답니다. 그러면 석학사 부인이 나오고, 석씨니까 여기는 다 외숙모인 것 같습니다. 석공 부인이 나왔습니다. 석공 부인은 이제 석공의 부인이니까 외할머니가 되는 거죠. 외할머니. 그리고 전공자가 나왔네요. 전공자는 처음 등장한 사람입니다. 자, 함께 소조를 보았는데, 그러면 같은 정씨니까 정소조와 무슨 관계겠습니까? 서로 붙들고 오열했다 막 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우를 만났다고 했으니까 전공자가 남동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조는 그리받은 아우를 만나 반갑고 기쁜 듯이 뒤섞여 일어났다. 그러면 정소조의 이렇게 병난과 춘행을 옆에다가 적을게요. 그래야지 노비가 될 것 같습니다. 밑에는 이제 전공자라고 해서 남동생이 되는 겁니다. 오랜만에 이제 보게 되었다. 외갓집에서 보게 되었다. 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물 간의 관계를 여러분 잡는데 좀 고생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과장된 표현으로 해학성, 뭐 웃긴 작품만 아닙니다. 그죠? 비유를 통한 외양 묘사는 아까 쌤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기억납니까? 눈썹을 내리면서 아뢰었다 부분이 있고, 비유해서 옷 같은 얼굴이라 그랬습니까? 그죠? 자, 옷 같은 얼굴이 밝게 스며지다 눈썹을 놔주고 또 아뢰었다.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크게 안 보입니다. 자, 배경묘사를 통해 인물 성격, 식물 성격 변화가 없습니다. 꿈과 현실, 꿈을 꾸지 않았고요. 전기적 요소, 비현실적 이런 거 없었습니다. 홍길동전처럼 마술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에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병난과 춘행은 정소저가 종자와 정원한 인물임을 밝혔다. 그 사실대로 말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사실대로 구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쌤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부분은 빨간색 형광펜을 표시하면, 자, 앞페이지에 여러분 아마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 A 파트 다음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야 상공계 바실대로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부분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죠. 2번, 정소조는 이평장 부인이 이사해 살고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그렇지 않죠.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쌤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정소조는 이평장 부인이 이사해 살고 찾아갔다. 자, 말도 안 되기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평장 부인은 저희 고모이신데 그분을 찾아가 의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평장 부인이 이사간 지 수일이 지나서 가신 곳을 모르기 때문에 강변에서 방황하다가 도적을 만나서 억울하게 강물에 몸을 던진 거니까 정답이 이제 여기는 2번이 되고 여기도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공자는 정소조를 보호할 것을 명령했다. 조공자가 정소조를 보호할 것을 명령했다. 자, 여기 보시면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에 오렌지 확인해 볼까요? 자, 뭐라고는 보호하라 이렇게 한 부분이 나오죠. 너희들은 보호하라 명령했습니다. 소조를 보호하라 라고 용홍이 말했습니다. 용홍이 조공자입니다. 석공은 조상국이 정소의 뜻을 알려고 한다고 말했다. 석공은 조상국이 정소의 뜻을
알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런 부분 여기서 보시면 여기 부분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네요. 조상국이 밖에 나와서 너의 혼인을 완전하게 너의 뜻을 알려고 하니 이런 부분이 나왔죠. 자, 그러면 형광펜으로 표시를 한다면 보라색으로 해볼게요. 조상국이 밖에 나와서 혼인을 알려고 하니 보라색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석공 부인은 전공자와 함께 정소조를 보았다. 맨 마지막 부분이죠. 맨 마지막 부분은 뭐 표시 안 해도 여러분이 알 것 같습니다. 자, AB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AB, A는 어떤 부분입니까? A 부분은 자, 여기 부분은 A 파트는 병랑과 춘행이 조공자한테 거짓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거짓을 말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고맙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A는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촉구한다. 말도 안 되네요. 1번 소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의도에 의문을 제기한다. 말도 안 되네요. 3번도 소거하겠습니다. 모두 상대가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 상대가 처한 어려움? 그럼 조공자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네요. 5번. 과거에 일어난 일을 상대에게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 타양에 떠돌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된다. 있습니다. 그러면 2번하고 5번 남겼네요. 자, B 파트 보겠습니다. B 파트는, B 부분은 누가 하는입니까? 석공이 외할아버지가 외손녀인 정소조한테 쭉 얘기합니다. 혼인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2번 보겠습니다. B는 상대에게 다른 인물의 말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보라색 부분이 상대의 말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부분을 다시 와야 되겠네요. A 부분에 보면은, 소저의 말을 전하고 있으니까 A와 달리가 틀렸네요. 그러면 요런 틀렸으니까 2번도 소거하면 정답이 5번이 되겠죠. 자, B 부분에서 5번 보겠습니다. 모두 과거에 일어난 일을 언급하고 있다고 돼 있잖아요. 과거에 일어난 일을. 그러면 과거에 일어난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낳아준 몸을 보존하고 죽은 어미에 남긴 가르침을 이으니 네가 뭐 이런 얘기 부분이 이제 과거와 관련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어린 나이에, 이건 아닌 것 같고,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요 정도가 과거를, 그 정답 5번을 보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1번, 정소저가 친정 가문의 허물을 조공자에게 알게 되면 부끄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뜻에서 친정 가문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맞는 말이네요. 2번, 간에 어질지 못한 인물이죠. 계모박 씨잖아요. 정소저가 죽음을 위기를 겪었다는 것에서 고난이 친정 식구로부터 받았다. 맞는 말이죠. 친정은 이제 결혼하게 됐을 때 자기 집을 친정이라고 하죠. 두 공자가 정소조의 사연을 듣고 굳은 절개에 감동받았다는 것에서 정소조가 당대 요구되는 여성의 덕목을 갖춘 인물 맞는데요. 절개. 정소조가 아버지를 속인 채로 혼인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에서 자식으로서 도를 따르고 아버지 뜻을 어기지 않겠다. 맞네요. 조공이 정소조를 군자라고 칭하며 혼인을 진행하려는 뜻에서 조공이 저기잖아요. 우리 조씨 아버지, 조무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군자라면 혼인을 진행하는 데서 가부장적 사회에서도 혼사를 주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정소조가 혼인을 주관하는 권리를 주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소조의 혼인에 주관하는 사람은 정소조와 결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결혼하게 될 사람이 조공자잖아요. 조무잖아요. 그런데 조무의 아버지인 조공과 그다음에 정소조의 아버지인 정공을 패스하고 외할아버지인 석공이 주관하는 거죠. 그럼 주관하는 사람은 석공과 조공이지 정소조가 주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30분에 걸쳐서 소설을 한번 해봤고요. 고1 학생 여러분이 보기에는 인물 간의 관계를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작품이 아닌가. 어려운 말은 없었습니다만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고전소설 파트에 있으면 꼼꼼하게 이렇게 인물 관계도와 사건 전개도 그려가면서 이렇게 수업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